최근 김정은이 시찰한 군 부대 이 생물기술연구원 설비를 분석한 결과 생물무기 대량 생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생화학 무기는 북한군이 유사시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북한군 군사교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미군의 한반도 진입에 앞서 속전속결로 화학전을 편다. 보병을 파병하는 것보다 야포 탄도의 화학 무기를 첨가해 발사할 경우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북한군 군사교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북한군 군사교본에 나와 있을 정도라면 유사시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군사교본하면 군사교과서를 뜻합니다. 훈련과 군사작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북한군에게 내리는 지침 가이드 같은 것인데요. 여기에 생화학전과 관련해서 최근 기술이 새롭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해보니까 한반도의 남부에 있는 후방 사람들에게 진지에 교란을 시키기 위해서도 심리전에서도 그 생화학전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매우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김종국 실장님. 그러니까 북한군 교본 이건 예전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1970년대부터 네. 우리가 옛날에 교련인 거 했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부터 교련을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고등학교 교범에도 나옵니다. 네. 북한의 생화학전에 대비하자 그래서 네. 우리가 상당히 그 많은 연습을 했었고 또 북한군이 김정일이가 죽기 직전에 2011년도 김정각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 총장이 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은 북한의 전쟁 교리를 개발하는 데입니다. 네. 총장이 김정각이가 직접 김정일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은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네. 이 장사정포 포탄의 70%가 네. 화학탄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전쟁을 시작하면은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를 동원해서 바로 우리를 공격할 거다라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군사교본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각 부대에 배포한 화생방 작전 실무 지침에도 북한의 생화학 무기 사용은 기정사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 배포된 화생방 작전 실무 지침입니다. 북한은 유사시 군단장에게 생화학 무기 운용 권한이 임의된다. 생화학 무기는 150mm 곡사포 또는 122, 240mm 방사포로도 운용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문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사시 군단장에게 생화학 무기 운용 권한이 위임된다. 김정국 실장님, 이게 가장 무서운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군단장급에서 스스로 알아서 생화학 무기를 마음대로 대포에 달고 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군하고 북한군하고 좀 다른 게 북한은 인민무력부장을 하다가 네. 군단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고위급 탈북자한테 어떻게 인민무력부장을 하다가 군단장 내려가냐니까 인민무력부장보다 군단장이 더 중요하답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답니다. 네. 강등도 아니고 네. 오히려 전선에 갔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은 군단장은 상당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군단에 있는 그 화학대들을 군단장이 자기 마음대로 운영해서 네. 한국을 공격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네. 탄도미사일이 아니고요. 방사포나 곡사포 등에 첨가해서 쏘아댄다는 것. 이게 가장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뉴스탑10에서 여러 번 공개를 한 적이 있는 이 지도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시킨 방사포와 곡사포의 종류들입니다. 자, 보시면요. 240mm 방사포, 300mm 방사포, 그리고 170mm 자주포. 이 방사포와 자주포들의 사거리를 보면요. 거의 한반도, 남한 전체가 화생방 무기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냥 방사포만으로도 위협적인데 여기에 생화학 무기, 특히 요즘 거론되고 있는 탄저균을 탑재해서 미사일이 아닌 그냥 수많은 대포들로 마구 쏘아댈 경우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뭐라고 분석을 시뮬레이션을 했냐면은 네.
10kg의 탄저균으로 24만 명을 죽일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우리도 한 100kg 가지고 300만 명 죽일 수 있다고 우리가 여러 번 방송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유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방사포 중에서 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은 122mm 방사포 같은데. 네. 240mm 방사포가 서울 지금 노리고 있어요. 한 200문 정도가. 네. 그리고 이제 170mm 자주포가 한 140문 정도. 아하. 해서 다 합해서 한 340문 정도의 장사정포가 서울 북쪽에 개성 인근에 이제 이렇게 쫙 매복을 해 있는데. 그럼 340여 문의 포에서 네. 모두 탄저균을 장착한 채 포탄을 쏘아야 된다. 이런 경우를 가정할 수 있는 건가요? 끔찍한 일이죠. 그건 뭐 계산도 안 되는 것이고. 네. 한 번 사격하면 3,000발이 나옵니다. 네. 방사포와 자주포 다 합해서 한 번 딱 발사 버튼을 누르면 3,000발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240mm 방사포의 탄두 중량이 얼마 되냐면 한 15kg 정도 돼요. 그럼 15kg 정도 되면 10kg으로 24만 명이 죽는다고 랜드 연구소가 시뮬레이션 했으니까 네. 15kg이면 36만 명이 죽는 겁니다. 아하. 그게 만약에 3,000발이다. 이러면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것을 북한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은요, 생물 무기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탄저균 항체를 가진 탈북 북한군도 이런 관련 시설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로 살포하고 이것을 탑재하는 그런 운용 요원들이 아마 이런 탄저균 항체 백신을 맞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이유준 기자, 이 내용은 지금 북한군, 그러니까 탈북한 북한군 병사의 몸에서 항체가 나왔다. 채널A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죠. 네, 국내 정보당국이 탈북한 북한군에게서 항체를 발견했다는 내용을 채널A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항체는 그럼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탄저균을 다루다가 감염돼서 치료제를 맞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체가 생겼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탄저균 무기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백신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항체가 뒤늦게 형성돼서 두 가지 사례의 경우에서 이 항체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아직 채 갖추지도 못한 탄저균 백신을 북한은 다 갖고 있다는 이런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1987년도 생화학무기 금지 협약에서 자기네들은 폐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그때부터 폐기를 했죠. 그러면서 북한이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네. 널리 인식하고 있는 사실로 수용소라든지 이런 데서 있는 어떤 그 수용 인원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알려진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체 실험을 통해서 면역력을 체크를 하고 이런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의 어떤 성능에 대해서 훨씬 더 정말 그 예전에 그 독일인 아우슈비츠나 일본 그 731 이시부대 같은 그런 생체 실험을 통해서 강력한 생화학 무기를 개발을 해왔을 것이다. 네. 또 그런 생체 실험을 통해서 백신도 효과 만들었다. 높은 백신을 개발했을 것이다. 우리는 쥐에게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임상 실험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뭐 뻔한 어떤 그 유추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공격을 하려면 공격한 지점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 멀쩡해야 됩니다. 항체가 있다. 포탄을 쏘아놓고 네. 포탄 40km밖에 안 날아가잖아요. 네. 여기다가 감염을 시켜놓고 자기네들이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은 감염이 안 돼야 점령을 하는 것이죠. 네. 당연히 백신 개발했겠죠. 알겠습니다. 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일이 흔하다는 북한 병사들 몸에서조차 탄저균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형성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국민과 군인들은 아직 백신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죠. 백신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2019년 말쯤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충분히 저희가 준비하고. 이재명 차장.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고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할 정도의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까?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청와대만 110명 분량의 탄저균 백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우리나라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수입한 백신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유효성 검사 등을 통해서 백신 개발을 현재 우리나라 제약사와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내년 상반기쯤에 공장을 착공해서 아마 내후년에는 2019년에는 한 1,000만 명분의 그러니까 100만 명분의 그런 탄저균 백신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여러 차례 우려를 얘기했지만 어쨌든 위급 상황에서 네. 위급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한 번 접종할 수 있는 탄저균 백신이 66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한 번 맞아서는 안 되고 5번 정도 이상을 맞아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큰 거죠. 자체 생산을 반드시 빨리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겠군요. 우리가 생산하면은 단가를 3분의 1로 떨어뜨릴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럼 한 병에 한 200불 되는 거죠. 네. 200불 되고. 근데 200불이면은 5번 맞아야 되는데 10번 쓸 수 있다니까. 네. 그 한 병 가지고 2사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 사람이 100불 정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생산하면은 한 100불 정도면 이제 커버가 되고. 네. 현재 수입하면은 600불이니까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그 우리 정부의 노력의 어떤 그 신빙성, 신뢰성을 네. 곧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지금 개발 완료될 거라고 하고 100만 병분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네.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내년도 정부 예산은 5월달까지 확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불과 2, 3개월 후면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네. 있을 겁니다. 사실 요즘 바이오 산업, 미래 산업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도 많이 동참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산업 쪽에서 돈 버는 제네릭 약품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이 탄저균 백신 개발에도 좀 동참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